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4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정부는 태국을 디지털 경제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 글로벌 IT 기업 3개사로부터 상당한 투자를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태국의 데이터 센터 등을 건립할 예정이어 다수의 외국계 IT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스타 총리는 기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태국의 청정에너지의 중요성과 국가에너지 계획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것을 강조하며 태국의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발굴 및 생산, 공공보건 서비스, 친환경 포장 산업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총리는 식품기업인 아지노모토와 소니, MUFG은행과 소프트뱅크 등으로부터 투자 확대와 공장 증설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기상국은 20일부터 태국이 우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기는 10월 중순까지 계속될 것이지만 태국 남부지방은 내년 1월까지 비가 계속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까지 상승하면서 태국 해양국립공원 내 산호의 50에서 70%가 백화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타이완과 안다만의 해양국립공원 12곳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으며 피해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9월 1일부터 넝카이 국경의 국경무역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터 설치로 온라인을 통한 물품 수출입 허가 등이 가능해져 양국 간의 상품 운송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방콕에서는 평등한 사랑을 기념하는 방콕 프라이드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국립경기장에서부터 센트럴월드까지 라마1세 도로에서 퍼레이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태국은 동남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는데 2030년에는 월드 프라이드 페스티벌 행사가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전 세계 LGBTQ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제경영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태국의 디지털 경쟁력이 지난해보다 5계단 상승한 35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태국은 통신 인프라가 세계 5위, 주식시장이 12위, 첨단 품목 수출이 11위를 기록하면서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차이 정부대변인은 지난해 태국이 자동차 생산에서 아세안 1위, 세계 10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태국 GDP의 18%인 3조 바 시상이며 자동차 수출액은 6,885억 3,124만 바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태국을 전기차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이 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국 내 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위해 한마삿 대학교 의대 연구팀은 태국 전통의학을 통한 치료 기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중독자에 대한 10일간의 치료 결과 상당히 만족스러웠으며 앞으로 3개월간의 관찰 기간이 남았지만 매우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7월 2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경기 기간 중에 태국의 무에타이 시범 경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국제 무에타이 협회 측은 30년간 무에타이를 홍보하고 발전시킨 결과로 인류의 가장 큰 스포츠 축제에서 시범 경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톰탐 상무부 장관은 2013년과 14년에 정부가 수매한 쌀을 올해 6월쯤 경매를 통해 방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쌀에 대한 무작위 검사 결과 발암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1일 방콕 MRT 블루라인에 열차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승객들이 빗물이 새어 들어온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는데 당국은 열차의 에어컨 설비 장치 이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콕 넝캠 지역의 팻가셈 소이 77 인근의 주택에서 산소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30세 남성 1명이 숨졌는데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를 여행 중이던 태국인 여성이 실종되면서 스위스 주재 태국 대사관 측은 현지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초 외국인 친구와 함께 스위스를 여행하던 여성은
4월 27일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런던을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싱가포르 항공 소속의 여객기가 운항 중 난기류로 인해 승객 1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객기는 기수를 방콕으로 돌려 수원 나품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싱가포르 총리는 태국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지원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사망자의 유족에게는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22일은 태국의 부처님 오신 날인 위사카부차였습니다. 방콕 왕궁내에 위치한 와프라키오에서는 국왕폐하와 왕비폐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성대한 불교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당국은 전국 41개 지방에 홍수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26일까지 폭우로 내린 빗물이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흐를 것이라면서 주민들에게 당국의 발표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완두시대학교는 전국의 아동과 청소년 16,034명을 대상으로 위사카 부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88.27%가 올해 위사카 부차의 날짜를 알고 있었으며 부처가 태어난 날임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73.11%였다고 합니다. 푸타몬톤의 진입로가 폐쇄되자 이곳에서 운동을 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시설 내 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일부 진입로를 폐쇄했다고 설명하고 개방되는 진입로와 시간을 별도로 정해 곧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국내 은행 계좌는 1억 3천만 개인데 이 중 100만 개가 대포통장이며 매월 2만 개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1억 600만 개의 모바일 뱅킹 가입자에 대해 예금주와 휴대전화 신카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이용을 중단시키고 별도의 인증 절차를 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 난기류를 만난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비상 착륙했었는데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날 확률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50년까지 비행기의 고도를 갑작스럽게 떨어뜨리는 공기 구멍이 2배로 증가할 것으로 난기류 피해를 입는 여객기 수는 40%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년장 5월 22일은 프라윳 육군사령관 주도의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날로 잉낙 정권이 붕괴한 날이기도 합니다. 해외 망명 중인 잉낙 전 총리는 자신의 SNS에 쿠데타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자신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면서 태국이 민주주의의 길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볼라차탄이 지방에 위치한 서원의 승려가 700만 밭이 넘는 BMW 고급 세단을 기부받았다는 사진이 SNS에 게시되었습니다. 주지 승려는 과거에도 수백만 밭 상당의 벤츠와 벤을 포함해 100대 이상을 기부받았으며 5만 밭 상당의 명품 신발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승려는 해당 차량들은 일부 다른 곳에 기증했고 신자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습니다. 올해 1분기 태국의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높은 1.5% 증가했는데 필리핀과 베트남의 5.7%, 인도네시아 5.1%, 말레이시아 3.9%, 싱가포르 2.7% 등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낮았습니다. 이에 대해 세타 총리는 27일 경제 관련 장관들을 소집해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당초 예상보다 수출을 보기 더뎌지고 있고 민간과 공공의 투자가 낮거나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경제사회개발처는 올해 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저축은행은 정기적으로 예금자들을 상대로 저축 촉진을 위해 복권 추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은행 창립 111주년을 기념해 특별 복권 행사를 벌였는데 한 여성이 1억 1,100만 바트의 당첨금을 받았다고 하네요. 푸켓 첼롱 해변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관광선박에서 불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미 부근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불이 빠르게 번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를 방문했던 세타 총리는 순방 중 볼로냐 지방에 위치한 페라리 경주장을 방문했습니다. 총리는 2027년이나 늦어도 2028년까지
F1 경기가 태국에서 열릴 수 있도록 우타파오 공항 근처에 경기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시가 소유한 토지를 골프장에 편입되도록 해준 뒤 900만 밭의 뇌물을 받은 방콕시 공무원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논타부리와 빠툼타니 나콘 나차시마 지방의 주택과 건물을 압수수색했는데 고급 차량과 오토바이 총 7대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국립개발행정연구원이 대마를 마약으로 재지정하는 것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1310명의 표본을 추출한 조사에서 60.38%가 마약으로의 재지정을 찬성했다고 하네요. 매년 5월과 6월, 동북부 지방에서는 하늘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이에 대해 교통부는 매년 로켓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면서 자칫 항공기에 심각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받은 장소 이외에서의 로켓 발사를 금지한다고 설명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6만 ባ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스왑 챌린지 대회에 참가한 태국 경찰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인질 구출과 대응 등 5단계의 임무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하네요. 기술범죄수사국은 전화사기 조직 12명을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경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하도록 해 지금까지 수십억 밭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여행 및 관광개발지 2024를 발표했는데 태국은 전 세계 47위, 아세안에서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위 미국, 2위 스페인, 3위는 일본이 차지했으며 한국은 14위에 올랐습니다. 사케오의 도로에서 등하교용 썸태와 픽업 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2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추돌 사고를 낸 픽업 트럭에서는 야마 3만정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픽업 트럭을 운전한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논타부리 지방에 위치한 불교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원에 살고 있던 11살과 9살 소년 3명이 숨졌습니다. 소방이 출동해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며 당국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6일 실시된 복권 추첨에서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인 23세 여성이 1등에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여성은 구입한 2장의 복권이 당첨되어 1200만 밭을 수령했는데 교제 상대인 42세 태국인 여성과 함께 고향인 캄보디아로 돌아가 가게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한 232억 7,800만 달러였습니다. 같은 달 수입액은 249억 2천만 달러로 16억 4,1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4개월간 누적 수출은 1.4% 증가한 942억 7,300만 달러, 수입은 4.9% 증가한 1,003억 9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61억 1,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케오의 도로에서 등하교용 썸태와 픽업 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2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추돌 사고를 낸 픽업 트럭에서는 야마 3만정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픽업 트럭을 운전한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푸켓에서는 집주인을 협박한 33세 스웨덴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임차 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았는데 스웨덴 남성이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게시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자 집주인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체포된 스웨덴인은 기한을 972일이나 넘겨 불법 체류 중이었다고 합니다. 치앙마이 경찰은 관광객들을 위협한 남녀 8명을 체포했습니다. 타페 게이트 근처에서 비둘기 먹이를 판매하던 8명은 관광객들에게 먹이를 사지 않으면 사진을 찍지 말라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은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는데 대해 벌금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태국은행이 신용카드 회사에게 외국환 수수료로 1%를 징수하는 것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소지자가 해외에 등록된 온라인몰이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해외 ATM에서 돈을 인출 시 1%를 징수할 예정이었습니다. 당국은 카드 회사들과의 세부 사항이 명확하게 정해질 때까지 무기한 연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타야 수쿠밋 도로에서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40세 러시아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태국 관광경찰 사령관은 면허가 없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대여하지 말 것을 대여업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대여업자들은 관광객이 차량을 렌트할 때 태국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확인 후 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콕 경찰은 사톤 지역에 위치한 호텔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불을 지른 30세 중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만취 상태로 자신이 묵고 있던 15층 호텔방의 기물을 부수고 불을 질러 15만 바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태국법에는 타인의 재산에 불을 지른 경우 6개월 이상 7년의 징역과 1000밭 이상 14,000밭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파타야 경찰과 이민국 경찰은 파타야 시내의 카페를 급습하고 도박을 하고 있던 한국인 9명을 체포했습니다. 카페 안에서 외국인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실시해 태국인 딜러 1명과 한국인 9명을 체포하고 현금 16만 밭과 도박 도구들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이민국 경찰은 불법 체류와 불법 노동 혐의로 42세 중국인 남성을 방콕 랑카멘 지역의 콘도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중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개인 가이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우돈타니 무앙 지역 외곽의 저수지에서는 대량의 군용 무기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던 주민이 그물에 걸린 물건을 살펴보니 포탄이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색을 실시했는데 수류탄과 실탄, 유탄 발사기 등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네요. 수라타니 이민국 경찰은 불법으로 일하던 외국인 4명을 체포했습니다. 불법 가이드 일을 하던 미얀마인 1명과 계산원으로 일하던 미얀마인 2명, 가게를 온라인으로 홍보하던 호주인 1명을 체포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